저는 이제 이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부천시 전체에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특별히 뭐 경제, 뭐 사회, 문화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부천시 전체 인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특별히 노인 인구는 또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요. 부천시는 2010년 89만 875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인구 100만 시대, 뭐 90만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지만은 이 부천시가 이 인구 밀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주는 문제가 꼭 무슨 뭐 부정적인 어떤 뭐 영향, 결과, 효과만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감소라고 하는 현상이 부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다각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부천시의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인구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령대별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0세부터 14세의 유년 인구는 굉장히 이제 급속히 이제 감소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사 지역만 하더라도 그 저희 애가 지금은 대학생이지만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이 반이 뭐 한 반밖에 없고 두 반밖에 없고 그리고 복사초등학교인가가 이렇게 아마 없어지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유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오른편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단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 15세부터 64세까지 어떤 그 생산 연령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인구.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이제 0세부터 14세까지 이제 유년 인구의 모습을 확실히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시 노인 인구로 이제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021년 현재 부천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5% 가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6,716명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율이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초고령 사회가 우리 부천시가 한 2026년경에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천시 노인 인구는요, 이 경기도 전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도 현재 높은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인 인구 가운데서 특히 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대상은요, 아무래도 독거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사각지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각지대의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아마 이제 독거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현재 한 26,742명이고요. 이들 독거노인 가운데서 특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는 7,072명으로서 한 26.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20년에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이렇게 미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그래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현재 20.8%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 수치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총부양비하고 이제 노령화 지수 부분인데요. 이제 15세부터 64세 사이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하는 총부양비가 2022년 현재 35.4명으로서 2013년 29.2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유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 우리 부천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2010년 46.1에서 2022년 155.3으로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3배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천시 인구 변화의 이제 이런 양상은요, 특별히 노인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 시설 기관의 양적인 확대에도 이제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요,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의 경우에 2000년 하나밖에 없었는데 2020년에는 138개로 급증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이 노인 시설 말고 아동복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시설과 비교해도 굉장히 큰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현재 부천시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같은 이제 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 총 376개소인데 이 중에 절대적으로 이 경로당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경우에 2000년 267개소에서 2022년 368개소로 101개소가 증가하는 동안 노인 인구는요, 그 기간 동안에 36,419명에서 125,752명으로 89,33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 경로당만 늘어나고 다른 여가복지시설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의 어떤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다양화는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걸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하고 이제 우리 부천시의 이제 어떤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엔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17개에 이르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아까 우리 이 이선 대표님께서 한 5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저도 보면은 이 17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는요 가장 이제 우리가 뭐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빈곤층 감소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 또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또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뭐 5번에 성평등 보장이라든지, 또 12번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노인복지 영역과 이렇게 분명히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좀 이렇게 이게 상황을 살펴보는 것들은 다음 기회로 이제 뭐 미루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제 소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뭐 단순하게 어떤 재화의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서비스의 어떤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달 체계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됨으로써 이렇게 뭔가 어떤 지원망에서 지원 체계에서 계속해서 빠져 있는 어떤 소비자는 없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까 5가지 이 영역하고 부천시 노인들의 어떤 삶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요 일부 우리가 한번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층 감소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부천시 노인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표본조사 대상자들의 45.7%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일일이 가정 방문해가지고 뭐 이게 뭐 살펴보고 통장을 들여다보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표본조사 응답자들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응답한 결과인데 어쨌거나 아까 우리 저기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노인 빈곤율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와 어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일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이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빈곤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이 표본조사 응답자들의 이제 32.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 가운데 또 이제 한 71.7%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 월평균 가구 소득이 이제 100만 원 미만인데 이들의 주된 그렇다면 수입원은 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등과 같은 이런 공적 이전 소득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근로소득, 실제로 이제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생계급여 등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이제 저소득 계층 노인의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요. 사회적 고립감이라든가 우울 수준,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 일반 노인들과 하고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저소득 계층 노인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고 또 우울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어떤 신체적 만성 질환 이런 걸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표인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표본조사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이제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설문조사하면 그냥 보통 뭐에 이제 많이 표시하기는 하지만은요. 어쨌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썩 좋다, 뭐 만족스럽다, 뭐 대단히 건강하다 하는 이런 쪽보다는 그냥 뭐 그저 그렇다 하는 응답을 이제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 수준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여러 이제 하위 항목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통수단 이용에서 가장 이제 의존성이 높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좋은 일자리 확대와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와 관련해서요. 현재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이제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들의 이제 27.6%가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뭔가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월 평균 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거의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빈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하고도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5.5%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또는 생각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통지도라든지 환경 개선, 급식 도우미 등과 같은 이런 공익형 일자리를 가장 많이 희망을 했고요. 이어서 뭐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또 같은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같은 이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그다음 이제 선호했으며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슨 뭐 커피숍을 하고 싶다, 뭐 어디 가서 뭐 간의 수공업이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이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노인들이 가장 이렇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 어떤 급여 수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내용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동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목표인 모든 종류의 이제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차별 경험하고 또 학대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노인들이 이제 경험하는 차별은 주로 식당을 이용할 때, 또 이제 커피숍을 이용할 때 이제 가장 차별을 많이 느꼈고요.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 65세 이상은 다 무료지 않습니까? 버스나 뭐 지하철. 목사님 그렇죠, 그죠? 아, 버스는 아닙니까? 지하철만 무료인가요? 그럼 버스는 100%다 이렇게 노인들도 내는 겁니까? 아, 제가 아직 노인이 아니라 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이 지하철 무료 이용은 워낙 이렇게 알려진 거라서 이렇게 뭐 알았는데 버스는 아니네요. 그런 데서 차별 의식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요, 그런 제도적인 것보다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또는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이제 뭐 버스 기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태도, 뭐 눈빛, 표정, 뭐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어떤 차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요, 이 다양한 이제 학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경험하는 학대가 이제 정서적인 이제 학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의 순으로 발생을 하고, 이 학대의 가해자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 등과 같은 이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학대가 가장 이제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응답자의 83.3%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밝혀서 지역, 소위 말하는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실시한 2021년 노인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요, 이와 유사하게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현재 이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대상 역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역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필요성 또는 그와 관련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3.77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걸 통해 볼 때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동체 지향의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러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과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어떤 생활 실태와 이제 결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천시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뭔가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목표인 빈곤층 감소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또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노인들의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인구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인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정보 제공이라든가 취업 활성 등과 같은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의 맞춤형 이런 지원체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 노인의 취약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불안감과 만성 신체 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노인 인구의 1차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비용 지원, 정보 제공, 가사일 지원, 건강관리 교육 등과 같은 부분에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하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여가복지 프로그램의 다변화라든가 전문화를 통해서 노인의 활동적인 노화를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연령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0대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70대 노인들은요, 인력 파견형을 선호하고요. 또 저소득 계층 노인들은 다른 어떤 그 일자리보다도 인력 파견형을 보다 더 희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연령과 어떤 소득 수준에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네 번째는요, 모든 종류의 이제 불평등 해소 부분인데 다양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노력을 통한 차별의 완화 및 학대 예방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실감한 부분이 바로 이제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노인 인구의 어떤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바로 비대면 활동이 이제 뉴노멀로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이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민과 관과 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부천시 안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대학들이 민과 관과 학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마련해보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인데 노인들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제 아플 때 자녀하고 배우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건강이 매우 나빠진 이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소로서 이제 가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1차적인 대처 자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관점에서요, 노인들을 위한 가족 기능 강화라든지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지원하는 다차원적인 이런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서비스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사정하고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각 사업들의 지역사회 계속 구조 관점이 잘 녹여들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모색되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른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자원 공유 등과 같은 활동도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져야지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